보자. 지금 이제 개념 이용에서 오늘 그 2학년 대수의 성질 쪽 마무리를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우리가 대원칙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r개를 택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넣을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쟤는 모든 문제가 다 저거로 시작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정해주기를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야 돼. 응? 순서를 생각해.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걸 조합.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다시 또 갈라서 중복이 허락되지 않거나 중복이 허락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건 이제 순열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이게 조합. 그리고 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 허용하여서 뽑아.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는 이걸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놈들에 대한 이름 자체가 사실 얘네들은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1학년 때. 이걸 순열, 얘를 조합. 그리고 이 중복이 들어가는 건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중복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호가 만들어진 거지. 그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걸 npr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걸 n파이 r 중복순열. 그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주는 건 ncr. 그리고 이제 중복이 허용되면 nhr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기호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순서를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순열 조합. 그리고 그 안에서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되냐 얘네들을 가지고 P, 파이, C, H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물론 여기에 이거 말고도 뭐 순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조건을 되게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열이 훨씬 더 복잡한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면 원순열도 있고 그치? 원순열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원순열 말고 뒤에 가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우리 이제 같포순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 길 찾는 문제에서도 나온 거 아니야? 길의 개수 세는 거.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에는 n-1 팩토리얼 전체 n개를 일렬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n-1 팩토리얼이었고 만약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하면 npr을 한 다음에 얘를 r로 나눠주는 거야. 원순열의 경우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이렇게 r로 나눠주는 거라고. 같은 것을 여기서 뭐 가포순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있고 이게 P개만큼 있고 B가 Q개만큼 있고 Q개 그 다음에 C가 R개만큼 있다. PQR 더해서 N이라고 할 때 PQR 더해서 N이라고 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은 것들을 일렬로 배열했던 거 P팩, Q팩, R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 구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썼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여기가 전부야. 이게 공식들의 전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지. 특히 순열의 경우에는 뭐 짝수를 구해라, 3의 배수를 구해라 막 그 숫자들의 배열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을 배열할 때 뭐 교대로 세워라 아니면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의 조건들을 주면서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경우의 수의 대원칙은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이게 이제 그 원칙상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셀 때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고 빠지지 않고 세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나름의 룰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뭔가 경우를 나눠서 세야 돼. 경우를 나눠서 세야 돼.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세야 되는 상황과 어떤 사건 두 개가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원칙상으로 봤을 땐 더할 거냐 곱할 거냐에 대한 요 판단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근데 이제 더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를 나눌 때는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경우를 나눠서 그리고 곱의 법칙을 쓰는 건 연이어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곱해줘야 된다고. 누군가를 일렬로 배열하고 누군가를 뽑아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사건들은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뭐 뽑아내는 걸 동시에 뽑을 수도 있겠지.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 곱해줄 거고 경우를 나눠 생각할 때는 다 더할 거다.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순열조합 파트에 전부 다 포함된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조건들이 추가되는 거지. 내용상으로는 이게 전부고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문제마다의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끌어다가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들 여기 각각의 필수 에이전트들 밑에 있는 유형들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많이 풀어. 만렙도 쉬운 건데 그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냥 막 반복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넘기면서 구경만 하고 갈게요. 8쪽 원순열. 원순열의 경우에 n-1 팩토리얼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지? 문제 속에 써 있습니다. 원형으로 원탁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구분은 없고 내 양 옆에 누가 있는지만 생각한다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달라요. 바깥에서 보면 여기에 내 자리가 이렇게 있어. 내 자리가. 그럼 내가 여기에 앉냐, 여기에 앉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 딱 다른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내가 있어. 여기 내가 딱 들어가 앉았어. 근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 왼쪽에 앉은 사람, 맞은편에 앉은 사람. 내가 여기 있어도 내 오른쪽, 왼쪽, 맞은편.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각각의 자리에 앉아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체를 1로 배열하고 다시 4로 나눠준 거야. 왜? 이 네 가지 자리에서는 전부 다 같은 경우니까 4로 나눠서 같은 경우를 만들었더니 얘가 3팩. 결국에는 네 자리에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런 원수열의 경우의 수가 왜 1을 빼는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두고 이런 방법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이것도 수열이니까 뭐 이웃하게 만들어라,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가 9쪽, 10쪽, 11쪽.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다루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에 있는 것처럼 색칠도 하고 그 원형의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되기도 했다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유제들 풀면서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9번, 9쪽, 10쪽, 11쪽. 잘했어. 12쪽에 넘어가면 이제 중복순열 나오죠? 그죠? 중복순열이 나옵니다. 중복순열이 나와서 그 중복순열의 경우는 서로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순열을 쓸 때는 123은 되는데 111은 안 됐었잖아.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뽑아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 2, 3을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면 3팩까지예요. 3팩. 3이 6가지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근데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111, 122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세 자리에 각각의 자리마다 올 수 있는 수의 개수가 원래 순열로 하면 한 개씩 줄어들지. 내가 맨 앞에다 놓은 수를 빼고 두 번째다 놔야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빼고 세 번째에 놔야 되니까 여기다가 n개를 놨으면 n-1개가 되고 n-2개가 돼서 얘네들을 곱해준 값이 이게 np3이 된 거야.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면 n개를 놔도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n파 이상 n의 r제곱이라고 하는 요 계산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쓸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당연히 써 있어야지. 중복이 허용된다는 게 문제 안에 반드시 써 있어. 조건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택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생각할 거다. 중복이 허용된다. 그러면 중복 순열. 그러니까 저것들을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지. 13쪽, 14쪽, 15쪽 이쪽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필수 예제에서 위에서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야지. 따라가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연습하고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들은 뭐 이거는 한번 정리할 기회가 다시 있겠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저 뒤에 가서 계속 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적용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수의 개수 구할 때도 이런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쓴다. 그래서 이제 16쪽에 넘어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n 팩토리얼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순열의 수들을 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같은 문자가 포함돼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문자들이 A끼리가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같은 A니까. 같은 B, 같은 C. 그러니까 여기서 P팩, Q팩, R팩으로 나누는 게 P팩은 A끼리 자리 바꾼 거, Q팩은 B끼리 자리 바꾼 거, R팩은 C끼리 자리 바꾼 걸 얘네들로 같이 나눠줘야죠. 쟤네들로 자리 바꾼 게 이 N팩에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 전체를 배열하다 보면 이 전체의 개수를 배열할 때 그 안에서 같은 모양들은 자리 바꿔봤자 구별이 안 가니까
그걸 한 가지 취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P팩, Q팩, R팩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수열에서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되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의 수 구하는 그런 연습들을 또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19쪽에 있는 이런 길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도 나오지. 그러니까 대원칙적인 게 일단 있고요. 그거 말고 1111 써서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우리 길의 개수, 길의 이 가지수를 셀 때 1111 써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응?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부분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20쪽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골라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혹시 연습 문제를 풀었을까? 21쪽? 21, 22, 23 연습 문제들? 풀었으면 질문? 강호 없어? 네. 자, 조합 파트 넘어갔을 때 조합에서 C하고 H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이 24쪽에 H라고 하는 걸 써서 중복조합을 하는데, 이 중복조합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유형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방정식의 해 개수 구하는 문제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거죠. 이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돼야 돼. 근데 여기다가 x, y, g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g의 해의 개수가 몇 개나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게 2, 3, 5 x, y, g가 2하고 3하고 5가 되는 거. x, y, g가 얘가 0이고 얘가 4고 얘가 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개가 있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면 3, x, y, g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10개를 뽑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쓴다고. 응? 그럼 얘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둘이 더해서 1 빼지. 3하고 10을 더한 다음에 1 빼면 12.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거야. 10. 이걸로 계산하겠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이놈들을 계산하다 보면 뭐 조합이니까 12, C 이제 2로 계산할 거란 말이죠. 자, 이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중복조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x가 많이 있고요, y도 많고 z도 많아요. x라는 문자가 많아. 적어도 10개 이상 있어. 10개 이상. y도 마찬가지야. y도 10개 이상이 있고 z도 10개 이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이 x하고 y, z 중에서 10개를 뽑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x를 2개 뽑았고요, y를 3개 뽑았고 z를 5개 뽑았다는 뜻이야. 이 안에서 x 2개, y 3개, z를 5개 이렇게 뽑으면 2, 4,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z가 합쳐서 10개가 돼야 돼. x를 하나도 안 뽑고 y 4개에다가 z 6개를 뽑으면 그들의 개수만 놓고 보면 10개를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x, y, g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중복 허용하여 내가 10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x를 10개 뽑든 y만 10개 뽑든 상관없다. 다만 이 안에서 x를 중복해서 y를 중복해서 z를 중복해서 뽑는다라는 게 저거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 3H 10이 왜 12C 10이 되고 12C 2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뽑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뭐 x가 2개, y가 3개, z가 5개가 있다라고 하자. 근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맨 앞쪽에 x를 배치하고 가운데다가 y, 끝에다가 z를 배치할 거야. 그것들을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 칸을 더 만들 거야. 두 칸을 더 만들어. 두 칸을 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했어. 이 색칠된 저 두 칸을 뺀 맨 앞쪽에 있는 두 칸이 있지. 여기가 x의 자리고 이 색칠된 두 개 사이에 여기가 y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맨 뒤에 있는 게 z의 자리인 거야. 즉 10개를 내가 뽑아야 되는데 10개를 뽑아야 되는데 x, y, z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구분을 하기 위한 요 칸막이 같은 게 두 개가 필요한 거야. 내가 여기다 칸막이를 딱 쳐버리면 맨 첫 번째 칸막이 앞쪽에 x, 가운데 쪽에 y, 맨 끝에가 z가 온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봐봐. 12개의 자리 중에 이 칸막이를 내가 두 개를 골라서 채울 거야. 이게 이거라고. 12C2. 12C2가 의미하는 게 12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에 칸막이를 세운다. 또 이 위에 게 의미하는 건 뭐야? 12개의 자리 중에 10개를 골라. 그럼 여기 색칠하지 않은 10칸이 있잖아. 저 10칸을 보면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X, Y, G가 만들어진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복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X, Y, G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에서 우리는 중복 허용하여 10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이 놈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를 중복되는 상황에서의 조합 상태, 뽑기만 하는 상태, 배열은 안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게 된다는 거지. 종류들을 보면 25쪽에 새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새 학생이 ABC가 같은 종류의 피자,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피자 6개를 내가 가져와야 돼. 다만 여기서 구별이 가능한 건 ABC가 몇 개씩 가져가느냐만 중요한 거야. A가 가져가는 피자의 개수를 A, B가 가져가는 피자의 개수를 B, C가 가져가는 피자의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더해서 6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똑같이 하면 3H6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이해가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 아닌 정수라는 개념을 많이 중요시해야 됩니다. 특히 중복조합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자리가 X, Y, G가 자연수래. 자연수라고 하면 중복조합을 쓸 수 없어요. 중복조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없을 수도 있다. X가 없을 수도 있다. Y가 없을 수도 있다. 0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부터 만든 게 이 3H10이라는 저 중복조합의 수인데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면 얘네들이 적어도 피자를 한 판씩은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우리는 얘네들한테 미리 한 판씩을 줘버리는 거지. X, Y, G가 A, B, C가 자연수면 이때는 얘네들한테 한 판씩 두고 남아있는 세 판을 이 세 명한테 다시 중복조합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냐, 자연수냐에 따라서 중복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이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필수제 1, 2, 3, 4번까지 여기 역시 4번에도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상황들이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합 NCR이라고 하는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이항정리의 개념 자체는 이 용어의 뜻만 먼저 아시면 돼요. 이항정리는 항이 2개짜리인 전개식이야. 항이 2개짜리 A하고 B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야. 2개의 항이 있는 식에 대한 n제곱 되어지는 식의 전개식.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이항정리에 대한 정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9쪽에 이항정리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항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정리할 텐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 더하기 b를 n제곱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의미는 이게 a 더하기 b를 이렇게 n개를 곱하는 거죠. 이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이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이야. 얘를 내가 전개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각각의 괄호 안에서 a를 뽑아. a만. A 해서 a를 n개 뽑아서 다 곱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를 다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그게 a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a를 하나 빼고 b를 곱했어요. 여기서 AAA에서 내가 B를 하나 뽑았어. 그럼 걔네들을 다 곱하면 A의 N-1 A를 하나 줄이고 B가 곱해진 거지. 응? 그렇지 않니? A 더하기 B에 10제곱이 있어. 내가 얘를 가지고 A를 3개 뽑았어. 그럼 B가 몇 개 뽑히는 거야? 서해야 A를 3개 뽑았어. 그럼 B가 몇 개 뽑혀? 나머지는 다 B가 채우는 거야. 무조건 모든 항들은 10차항이어야 돼. A 더하기 B,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 모든 항들은 N차항들이야. A하고 B에 대한 N차항. 이건 10제곱이니까 무조건 10승이 돼야 돼. 내가 A를 8개 뽑았으면 B가 2개 뽑혀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전개를 한다는 게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를 뽑는 거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괄호 안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A하고 B. 그럼 내가 A를 안 뽑았어. 그럼 B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치? B를 뽑았어. 그럼 A를 안 뽑은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10제곱의 결과에서 A 3승 B 7승 A 세제곱에 B 7제곱이라고 하는 요놈은 내가 10개의 괄호 안에서 A를 3개 뽑았다. 10개의 괄호 안에서 A를 3개 뽑은 거야. 순서하고 상관없이. C를 쓰는 이유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뽑을 때 1, 3, 5에서 뽑았다 이게 아니라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일 수도 있는 거고 순서랑 상관없는 거야. 순서랑 상관없이 나는 3개의 A를 뽑은 거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10개의 괄호에서 3개의 A를 뽑은 거야. 그럼 B는 왜 안 뽑아요? 안 뽑아도 된다 그랬어. 왜? 내가 A를 뽑지 않았다에 나머지 7개 안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뽑은 거에서는 B가 뽑힌 거야. 알겠니?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B를 7개 뽑았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B 뽑았다. 조합에서 이 2개가 같은 것 알고 있어야지. 10C3과 10C7은 같은 값이야. 둘이 똑같은 거지. 3개를 뽑거나 7개를 뽑지 않거나 똑같은 거야. 알겠어? 저놈들이 전개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전개식은
전개식은 nc 0 a의 n제곱 nc 1 a의 n-1 b nc 2 a의 n-2승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nc r a의 n-r승의 b의 r제곱 맨 마지막에 nc n b의 n제곱 a와 b의 개수를 a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b를 늘려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전개되어 있는 이 식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이항 정리, 이항 개수를 나타내는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일반항. 이 일반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들에서 요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요놈의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최초에 주어져 있는 n제곱 되어 있는 저 식에서 b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걸 기준으로 해서 b를 알게 뽑았을 때의 개수 요거를 잡아주는 거야. 이거는 a가 기준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어. 기준은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돼. 이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얘를 이걸 전개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내. 그렇게 낼 수가 없어. 얘네들을 낼 때는 적어도 한 개의 특정한 항들 한두 개를 정해서 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항 정리의 개념을 이용할 거라고.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제 성질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다 보면 자 30쪽에 얘가 A하고 B라고 하는 형태로 깔끔하게 뭐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 앞에다가 숫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 5-2번처럼 5-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 2x 더하기 a 2x 더하기 a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에 x4제곱의 개수 x4제곱의 요 개수가 얘네들 둘이 같대. 이때 a의 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a는 양수다. 얘가 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것과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어차피 상수니까 x제곱이 되려면 앞에 거 2개 뽑아야 돼요. 그지? 이걸 2개 뽑아야지 x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뒤에 걸 4개 뽑았겠네? 앞에 거 2개 2x를 2개 뽑고 a를 4개 뽑은 거야. 6개 중에서 앞에 걸 기준으로 하면 6시, 뒤에 걸 기준으로 하면 6시4라고 쓰면 됩니다. 이 안에서 개수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끄집어내면 6시2하고 2의 제곱 4하고 여기서 a4승, a도 숫자니까 여기까지가 개수인 거야. 이게 x제곱의 개수인 거지. 오케이? x4제곱의 개수도 구해야 되죠. 이번에는 세모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놓고 보면 이번엔 6시 4가 돼야겠네. 6시 4 4개를 뽑아야 돼. 2x를 4개 그리고 a를 2개 뽑겠지. 그럼 다음에 여기서도 개수에 해당하는 것만 갖다 써보면 6시 4에 2의 4승 a 제곱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놈의 x4승의 개수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 둘이 같대. 또 6시 2하고 4하고 a의 4승 6시 4하고 16하고 a의 제곱을 갖다라고 두고 6시 4하고 6시 2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나눠주고 양변 a 제곱으로 나눠버려. a 제곱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4로 나누면 a 제곱이 4라고 하는 요놈만 딱 남는다고. 분명히 이제 a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양수이므로 우린 2를 답으로 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항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들을 받으면 되는데
질문들이 따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잠깐 끊었다가 질문이 있어?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이항계수의 성질 32쪽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뒷부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자. 자,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먼저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얘네들이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런 거죠. 최초에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래. 최초에 1이 있고 얘네들이 갈라져서 1, 1이 되고 다시 왼쪽 끝으로는 1, 요 사이는 요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예요. 1하고 1이 더해져서 2가 되고 다시 이쪽으로는 1.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1.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3. 다시 더해서 3. 1은 이로 내려가는 거지. 응? 왼쪽으로 다시 1이 되고 이 둘을 더해서 4. 둘이 더해지면 6. 그 다음에 더해지면 얘가 4가 되고 맨 마지막에 1이 되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맨 앞에 있는 맨 위에서부터 a 플러스 b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a 플러스 b의 1승,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고 하는 요놈들의 각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지. 이게 의미상으로 이런 거라니까. 맨 앞에가 얘네들을 전개하면 nc0에 a의 n제곱, nc1에 a의 n-1 b, nc2에 a의 n-2승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 나열되는 이 값들이 맨 앞에서부터 nc0, nc1, nc2, nc3 이런 식으로 가서 ncr, 맨 마지막에는 ncn으로 끝나겠죠. a 더하기 b의 n제곱에 요 개수들이 저 앞에 쭉 써져 있는 거야. a 더하기 b의 4제곱이니까 맨 앞에 있는 1의 의미가 nc, 4c0, 이 4c0이고 얘가 4c1, 이게 4c2, 이게 4c3, 이게 4c4, 요 값들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될까? 응?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우리 조합의 성질 중에서 이 NC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N-1, N-1, CR-1이라고 N-1CR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NCR이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1학년 때 우리 이걸 배울 때도 저 부분이 나오는데 NCR이라고 하는 값이 n-1c r-1하고 n-1c r을 더하면 ncr, 윗줄에 있는 n-1개 중에 r-1개를 선택하는 것과 n-1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더해지면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개수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조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증명했냐면 팩토리얼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n-1 팩토리얼을 둘이 빼서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요것과 n-1 팩토리얼을 n-r-1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이 조합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표현이 가능하지. 응? 이 뒤에 있는 걸 보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다 쓴 거야. 이 두 개를 통분해주면 여기가 n-r 팩토리얼, n-r-1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곱해줘. n-1 팩토리얼에다가 n-r을 하나 곱해주는 거야. n-r 하나를 곱해주면 이 뒤에 있는 거의 분모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통분이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r을 하나 곱해준다고. n-1 팩토리얼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해주면 n-r 팩토리얼에 r 팩으로 맞춰준 거야. 그럼 이제 분모를 같게 만들었으니까 얘네들 둘을 더해주면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주면 n-1 팩토리얼 앞에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잖아? 그럼 n이 하나 곱해져. 그러면서 이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돼버리는 거지. 또 얘하고 같아지죠. 둘이 같아지는 거야. 요건 이 증명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증명을 해드렸는데 증명하고 상관없이 증명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거야. 3시 1하고 3시 2를 더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게 1 커지는 거야. 4. 그리고 C 1하고 2 중에 큰 걸 따라간다고. 4C 2가 되는 거야. 3C 1, 3C 2 더하면 4C 2가 된다. 이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거든. 맨 앞에 3C 0. 얘가 3C 1이야. 3C 1. 3C 2 더하면 4C 2. 3C 1, 3C 2 더하면 4C 2. 이 두 개 더하면 6이라고 하는 4C 2가 되는 거지. 처음엔 뭐 이제 너무 문자를 써서 그런데 이건 내 증명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자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연속된 숫자가 나와. 그럼 앞에 걸 1 늘려 4로 늘리고 1하고 2 중에 큰 수를 따라가는 거야. 응? 바꿔주면 5C3 더하기 5C4 이거 뭐 돼야 돼요? 얘는 6C4가 돼야겠지. 알겠어? 5를 1 늘리고 뒤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큰 수를 따라간다고. 파스칼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 안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걸 가로줄 맨 위에 있는 1을 더하면 1만 더하면 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2 여기 1, 2, 1 더하면 서혜야 1, 2, 1 더하면 얼마야? 4 1, 3, 3, 1 더하면 8 1, 4, 6, 4, 1 더하면 16이 돼야 되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개수의 총합을 구하면 2, 4, 8, 16 2의 거듭제곱이 된 거야. 2의 4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제곱 얘는 그냥 2의 1제곱이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해서 NCN까지 다 더하잖아.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2의 n제곱이 될 거라고. 쟤네들 다 더하면. a 더하기 b에 1 더하기 x에 n제곱에서 저 식을 내가 전개를 해보면 얘는 nc0 nc1에 x
NC2의 x의 제곱 NC3의 x의 세제곱 NC R의 x의 r승 NC N의 x의 n제곱 1 플러스 x라고 하는 걸 a하고 b로 놓고 쭉 전개를 하면 지금처럼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안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할 거야.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의 n제곱은 nc0 x에다 1 집어넣을 거야. x에다 1 집어넣으면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해서 ncn까지 nc0부터 ncn까지 더하는 건 2의 n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2의 n제곱.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기 0 돼버리죠. 0이 되니까 0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 이렇게 끝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이 조합의 숫자들을 쭉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더할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2의 n제곱과 0 더하면 2의 n제곱 될 거고 둘이 더하면 2 곱하기 nc0 2 곱하기 nc2 2 곱하기 nc4 어떤 값들이 나오냐면 뒤에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짝수개인 0, 2, 4, 6, 8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NC0, NC2, NC4 여기 짝수로 끝나는 것들을 다 더하잖아? 그럼 얘는 2의 n-1승 2의 n제곱의 절반이 되는 거야. NC0과 NC2 그러니까 짝수차항,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항들의 총합은 2의 n-1승이 된다. 이번에 둘이 빼면 2의 n제곱 빼면 이번에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NC1이 2개 NC1 2배의 NC3 2배의 NC5 이 뒤에 나오는 홀수차항들의 개수를 더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다 더했을 때도 NC1 더하기 NC3 NC5와 같은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n-1승이 됩니다. 응? 무슨 얘기 알겠어? 개수의 총합 2의 n제곱이야. 1 더하기 x의 n제곱의 개수의 총합은 2의 n승. 그리고 그 개수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교대로 더하면 얘네들이 0이 되고 짝수차항들만 더하면 2의 n-1승 홀수차항들만 개수들을 더해도 2의 n-1승. 이 안에서 보여. 여기 14641이라고 하는 이 5개 숫자를 다 더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a 더하기 b의 4제곱이거든요. 저 개수들의 총합은 2의 4제곱이 돼요. 2의 4제곱.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더해요. 그러면 쟤네들이 8이 되죠. 2의 3승.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도 8이 되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있는 것끼리 더하면 16의 절반. 짝수 번째 있는 것들만 더해도 16의 절반. 알겠어? 이 다음 줄이, 저 다음 줄이 뭐냐면, 저 다음 줄이 1, 5, 10, 10, 5, 1이 나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5제곱을 하는 거죠. A 더하기 B의 5제곱을 했을 때, 다시 봐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더하면 16되지. 두 번째와 네 번째와 여섯 번째를 더해도 16이 되지. 얘네들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절반. 요 세 개를 더해도 16, 뒤에 거 세 개를 더해도 16. 얘네들 다 더하면 32인데, 쟤네들 다 더하면 32인데, 1, 4, 5, 2, 4, 6, 1, 2, 3, 4, 5, 6. 어떻게 더해도 쟤네들은 전부 다 절반이 된다. 절반이 되는 규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걸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32쪽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 이제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해서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하나 더 적었을까? 1, 6, 15, 20, 15, 6, 1. 이게 돼 있어. 자, 제가 이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쭉 더해요. 얘네가 더하잖아. 그 더한 값은 반드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의 모양을 하키스틱이라고 해서 얘를 하키스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 2, 3, 4, 10, 15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도 돼요. 1, 3, 6, 10을 더하면 역시 20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얘가 된다고. 15라는 값이 나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리면 2C2 3C2 4C2 5C2 해서 10C2까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얘네들 더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냐면 2C라고 하는 값이 얼마야? 2C가 얼마? 2C가 그 사람 1되지. 그치? 2C를 내가 3C2로 바꿀게. 자, 3C3으로. 2C2하고 3C3은 같지? 과감하게 봐야 돼. 2C2하고 3C3은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3C3하고 3C2 더하면 n-1C r-1하고 n-1C r을 더하면 ncr이 된다고 그랬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2하고 3으로 연속되어 있지. 그럼 앞에 있는 숫자를 1 늘려 4로 늘리고 2하고 3 중에서 3을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더하면 5C 3이 될 거고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6C 3이 나오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10C 2까지 더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11C 3이 된다. 11C 3. 여기 나와 있는 게 EC2가 요놈이야. 여기서부터 더하는 거야. 얘하고 요놈하고 요놈들을 더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0C 2까지 더하는 거지. 쭉 가서 여기에 10C 2를 더했어. 여기까지 더해주잖아. 이 쭉 더해진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11C 3이라고. 다음 줄에 있는 11C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주어져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게 1씩 커져. 1, 2C, 3C, 4C, 5C 이렇게 커지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1씩 커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보다 1 커지는 수가 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2로 똑같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는 3으로 끝난다. 3으로. 이 원리가 얘로부터 나온 거야. 얘로부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저 삼각형으로부터 이러한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이게 그림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림을 안 준다고. 원래는 그림을 안 주고 수식만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34쪽에 볼까요? 34쪽에
2C0, 3C1, 4C2 이런 식으로 더해준대. 그래서 얘를 10C8까지 더하는 거야. 10C8까지 더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 있는 2C0을 이렇게 할 거야. 2C0을 얘를 3C0으로 바꿨어. 2C0과 3C0은 둘 다 1이지? 그지? 자, 봐봐. 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3C0하고 3C1 더하면? 얼마 돼? 4C1. 4C1하고 4C2 더하면? 4C1, 4C2 더하면? 5C2가 돼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6C2가, 6C3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7C4가 될 거고, 8C5가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10C8까지 더하면,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 이 앞에서 나온 게 10C7까지 나와서 요놈하고 요놈을 더할 거라고. 그러면 얘는 11C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지? 11C8. 바꿨으면 11C3이라고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11C8과 11C3은 같은 거니까. 이게 그림이 없어도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35) 쪽에도 볼까요? 35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서 x 6승의 개수를 구하래. x 6제곱의 개수. x 6제곱의 개수. 주어져 있는 1 더하기 x의 1제곱부터 12제곱까지 중에서 1 더하기 x의 5승까지는 1 더하기 x의 5승까지는 여기서는 x 6승이 나올 리가 없지.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 6제곱의 개수는 1 더하기 x의 6제곱, 1 더하기 x의 7제곱, 1 더하기 x의 8제곱 해서 거기 나와 있는 1 더하기 x의 12승까지 이 중에서만 x 6승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x 6승의 개수가.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거에서 x 6승의 개수는 1 더하기 x의 6승에서 x 6승의 개수는 x를 6개 뽑아야 되지. 6개 중에 x를 6개 뽑아야 돼. 이게 x의 6제곱의 개수야. 1 더하기 x의 n제곱에서 x의 r승, 6승 x 6제곱 앞에 오는 개수는 n개 중에 x를 6개 뽑아야 된다고. 이게 x 6승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나오는 게 7C6이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8C6, 맨 마지막에 12C6. 그러니까 x 6승의 개수가 맨 앞에 있는 저 괄호부터 1 더하기 x의 6제곱부터 7제곱, 8제곱, 9제곱, 10, 11, 12까지 중에서 x를 6개씩 뽑은 이 개수들을 모두 다 더하는 게 최종적인 x 6승의 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x 6승의 개수인 거야. 지금 내가 쓴 이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걸 계산하는 방식은 방금 전에 배웠던 하키스틱의 원리에 의해서, 자, 제일 첫 번째 거 내가 7C7로 바꿀 거야. 6C6과 7C7은 둘 다 1이야. 7C7, 7C6 더하면 8C7이 될 거고, 8C7, 8C6 더하면 9C7, 10C7 해서 맨 마지막에 12C7이 남겠지. 요 앞에 거에서 더한 게 12C7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13C7이라고 하는 요 값이, 이 값이 x 6승의 개수가 된다고.
알겠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얘하고 13C 유가가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이항계수의 정리를 이항계수를 이용해서 이항계수의 성질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9번. 9번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어. 1000보다 크고 NC1부터 NC2, NC3 그래서 NC, N까지 더했더니 얘네들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된다. 이때 N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의 총합은 2의 N제곱이 된다 그랬지. 앞에서 2의 N제곱 된다 그랬어? 여기 하나가 빠져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NC0, NC1, NC2 이렇게 해서 NCN까지 더하는 게 이게 2의 N제곱이거든. NC0부터 출발해서 NCN까지 쭉 이어서 더하는 게 2의 N제곱이야. 근데 여기에는 NC0이 없지. 요 NC0이 1이니까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왜? NC0이 없어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다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면 1000보다 크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000보다는 작아야 돼.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2의 거듭제곱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은 건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이 얼마야? 2의 10승이 1024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n의 값은 10이어야 된다. 10. 알겠어?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거 20C 1과 빼기 20C 2, 20C 3 이렇게 더해주고 있네. 20C 4 해서 20C 19까지 쭉 더해져서 20C 19까지 더해주고 있대요. 사실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NC0 NC0하고 NC1 부호가 0 NC1 NC2 NC3 이런 식으로 갔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으로 끝나면 얘가 0이 된다 그랬죠? 그지? 0이 된다 그래서 부호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얘 0 된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 n 대신에 2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 두 번째 거까지 이 두 가지 여기까지만 더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C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 숫자에 맞춰보면 20C0부터 시작을 해서 20C1, 20C2 빼기 20C3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20C19 20C19 빼기 20C19 더하기 20C20 이렇게 했으면 얘가 0이 됐을 거야. 이 0이 됐을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20C1부터 20C19까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우변으로 넘겨. 얘네들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 모양이 딱 나온다고. 이 문제에 써져 있는 이 모양이 나와. 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얘하고 얘만 남겠지. 쟤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놈의 결과는 2가 되는 거야. 2.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계수의 총합 2의 n제곱으로 표현하는 것과 부호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총합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9번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니?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필수제 10번까지. 자, 10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1번에 20C 0과 22 곱하기 20C 1,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20C 2,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20승 곱하기 20C 20.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항계수의 성질들의 다 시작이 뭐였었냐면 이게 시작이야. 1 더하기 x에 n제곱을 전개했을 때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해서 nc, n, x의 n제곱 이 상황인 거야. 이 상태에서 저 위에 것과 비교를 하면 저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우변에 있는 전기식에서 저 시계 형태가 같아지려면 n 자리가 20이어야 하고 그리고 x의 자리가 2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야, n이 20이고 x가 2가 되면 저기 나와 있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할 거라니까 저놈은 1 더하기 x에 20승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야.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자 20c 0에 20c 1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 또 20c 2에 x 대신에 2의 제곱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되게 되면 20c 20에 2에 20승으로 끝날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부분을 지금 앞에다 써놓은 것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 값은 3의 20승과 같은 값이 된다. 얘가 3의 20승이었던 거지. 3의 20승. 알겠다? 우리가 원하는 게 1번의 답은 3의 20승이라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는 31에 31승이야. 31에 31승. (31에 31승) 1 더하기 30에 31승. 자, x자리에 지금 나는 3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전개하면 31C0, 31C1에 30, 31C2에 3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전개되지 않겠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31C 31에 30에 31승으로 끝나겠죠. 31에 31승은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900으로 나눈 나머지야. 얘네들은요 900으로 나눈 나머지야. 얘가 30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지? 30의 제곱. 여기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에는 900 이상이 다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900으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에서 결정이 된다. 요 놈은 1이고 31 곱하기 30 얘는 930이 돼서 얘네들 둘을 더하면 931이라는 이 값을 900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얼마 되겠어? 얘는 900으로 나누면 931은 900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31이 남겠지.
30일에 31승을 900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31이라는 숫자를 1 더하기 30에 31승이라고 보고 900, 30의 제곱 이상이 들어가 있는 항들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제외시키고 31의 제곱보다 차수가 낮은 30의 제곱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항과 1차항 저 두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나? 오케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개념 유형에서는 개념별 37조까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여러분들은 40조까지 풀 수 있겠죠. 40조까지 풀어보시고 이거 말고 이제 만렙으로 먼저 2학년 정리 부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한 번 더 질문 받고 그리고 학월 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